아우 잘 잤다. 어떡해요? 아. 당신 지금 울고 있어요? 나 때문에 울게 하기 싫었는데.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한 광장에서 뭐 하는 거야? 남 TV 보는데. 뉴스 보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채널을 막 돌리면 어떡해. 아 늘 똑같은 레퍼토리에 울고 짜고 드라마 지겹지도 않냐? 아휴. 근데 당신 울었어? 아니? 눈에 뭐 들어갔나 봐. 하여튼 윤날 떨어요 그냥. 아휴. 안 울었어. 알았어. 나 진짜 안 울었다니까. 아 시끄러워. TV 좀 보자니까 좀. 남자가 쪼잔하게 안 울었으면 아는 거지 뭐 이렇게 계속. 뭐라고? 아 별로 볼 게 없네. 난 들어가서 더 자야겠다. 아니 당신 오늘 12시간을 잤는데 또 자? 아 나 잠 많은 거 알잖아. 아 죽겠다. 쏟아졌네. 당신이 좀 치워. 미안. 아니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이건 치우고 가야지. 밥은 언제 줄 거야? 여보! 여보! 에이. 여보 나왔어. 왔어? 앉아 밥 먹게. 아. 당신 저녁 먹고 왔어? 이렇게 깨작깨작거려? 아무 일도 아니야. 밥 다 먹었으면 상 치운다. 오늘 회사에서 부장한테 한 소리 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어? 뭐라 그랬는데? 아니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일 처리가 비능률적이래. 그래? 아니 내가 어떻게 회사에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대.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보기도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여? 조금 그런 편이지. 뭐? 그렇잖아. 당신 동기들은 다 부장인데 당신만 대리잖아. 일 처리를 그렇게 능률적으로 못하니까 그런 거야. 당신 내 말 안 들을 때부터 알아봤어. 에휴, 언젠가 한번 호되게 당할 줄 알았다니까. 그게 지금 남편한테 할 소리냐? 뭐 못할 소리는 아니지 뭐. 뭐라고? 당신 나한테 위로 같은 거 바라나 본데 난 그런 입에 발린 말 못해. 한 번쯤 위로의 말도 해주면 안 돼? 이번엔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은 절차대로 하는 게 약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야. 당신네 부장 보니까 꽤 능력 있어 보이던데. 역시 부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냐? 그래도 당신 영 바보는 아니니까 내가 선택한 거야. 당신도 조금만 노력하면 능력이 있다는 소리 들을걸? 병 주고 약 주네. 아 배부르다. 배부르니까 졸렵다. 당신이 좀 치워. 난 들어가 잘게. 여보! 여보! 아니 저 사람이 진짜. 네, 어떠셨어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아내 같은 분을 볼 때 정말 남편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를 하라고 해도 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되는 거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옆에서 굉장히 속이 상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스키 드라마에서 봤듯이 이제 남편이 직장에서 그렇게 상사한테 혼나고 왔으면 좀 위로를 해줘야지 될 텐데 그래 맞아 당신 내가 평소에 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1부터 10까지 그렇게 꼬치꼬치 얘기를 해주면 정말 어디다가 그 남편이 기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남편의 무능을 좀 더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거 참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가 INTP형이라고 불러요. INTP형은 내향적이고 그다음에 이상형이고 그다음에 사고형이고 그다음에 개방형인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항상 그
내적인 성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이상형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능성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모든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죠. 사고형이니까. 그런 다음에 그것을 아주 탁월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한 가지, 그 판단형처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서 아주 탁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집안을 치우는 것도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가 한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 와서 빨리 하라고 다그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진 스케줄에 움직이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누가 와서 얘기하면 화가 나서 더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INTP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일 때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워낙 조용하거든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수줍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드러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향적이니까. 그리고 이상형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고형이 강하기 때문에 논리가 굉장히 강해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고 모든 말을 할 때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남편이 부인한테 상담을 하려고 얘기를 해도 그 남편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그래 너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거 잘못한 거가 이거이잖아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남편 앞에서 일일이 짚어주는 거죠. 네가 잘못한 건 이럴 거고 너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 상사하고 문제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같이 얘기했던 남편, 정말 위로를 얻고 싶었던 남편은 너무나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일부러 그 남편 괴롭게 하려고 그런 거 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그 이면을 보고 그 어떤 문제가 그렇게 그런 결과를 낳았을까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드라마에서도 보셨지만 남편은 감정형이었단 말이죠. 자기는 그런 이론 나도 알지만 내가 뭐 모르는 게 아니지만 나는 당신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왔는데 그때 감정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평소에 태도는 굉장히 수줍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 말도 잘 안 할 것처럼 보이는데 조곤조곤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당황스럽죠. 제가 저희 자녀 중에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요, 걔를 빨리 데려다 주려고요.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막 신호를 위반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요, 아이들이 제 감정, 제가 빨리 데리고 가려는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거 위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감정보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엄마는 애를 빨리 데려다 주려고 조금 위반을 했는데 그 앞에서 사고적 생각으로 엄마 지금 위반했어 하고 얘기하면 엄마는 화가 나죠.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위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니?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때로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절대로 그게 내향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형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순하거나 재미없거나 자기 관심이 없는 일은 굉장히 초연해요. 별로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 뭐 청소하고 이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는 더 건설적이고 더 뭔가를 설계하고 뭔가 개념을 정립하고 이런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일을 하는 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머리 쓰는 일은 좋아하는데 이 육체를 쓰는 일은 안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쓰는 일은 그 사람한테 맡겨주면 정말 달가워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형의 아들 보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또 돈 들여서 사람 불러야 되니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봐. 그러더니 자기가 이렇게 하더니 다 고쳐내더라고요. 근데 보통 때 제가 여기 있는 컵 좀 저기 부엌에다 갖다 놓으라 그러면 5번을 얘기해도 안 갖다 놨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거는 금방 해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는 뭘 시켜야 돼요? 머리 쓰는 일을 시켜야지 돼요. 육체적인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또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빨라요. 아주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거를 쫓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는 옆에 사람은 어떤 일은 너무나 열심히 잘하는데 어떤 일은 정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자기의 관심 분야에만 파고들고 자기의 관심이 없는 분야는 정말 소 닭 보듯이 한다. 이런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자의 경우는 지적인 일에 더 관심이 있고 다른 남자들의 경우도 어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회사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가정의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굉장히 조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분들을 이런 지적인 재산으로 보고 우리가 이분들을 유용하게 그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굉장히 능률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설거지를 시킨다든지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뭘 했는가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형의 주기능이 뭔지 또 열등 기능이 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P 기질의 주기능, 부기능, 열등 기능입니다. INTP 기질의 주기능은 사고형입니다. 즉,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나름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편입니다. INTP 기질의 부기능은 이상형입니다. 즉, 완벽주의적 성향과 행동에 대한 의미부여를 잘하는 편입니다. INTP 기질의 열등 기능은 감정형입니다. 즉,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적어 자칫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타인과의 마찰을 자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INTP 유형의 주기능은 T, 즉 사고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논리가 가장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고 논리가 틀리면 굉장히 답답해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논쟁하듯이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주기능이 강한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열등 기능은 주기능이 T였으니까 사고형이었으니까 그거의 반대, 즉 감정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남의 감정을 읽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느낌을 갖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일부러 그렇게 그냥 직선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교 모임이나 집에 사람을 초대한다거나 이런 거는요, 절대로 이 사람들이 먼저 하는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집안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는 거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벌써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 건데 관계가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뭐 구역예배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든지 와서 이리 좀 나와봐라, 우리 아들 좀 보자, 뭐 이러고 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드러나고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자기가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자기 얘기를 하고 어머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나요? 얘가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니 제가 왜 저래? 제가 무슨 이렇게 예의가 없지?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들을 혼내기 시작하면 자기도 왜 그런 게 싫은지 모르는데 사람들 오는 거 싫어하는 거를 부모님하고 항상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속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복잡복잡한 환경이 되면 에너지가 그냥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가서 누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거가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친구 사귀는 것도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생각하면서 사귀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싫어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감정을 좀 더 써서 대해야지 하면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는 아이들이에요. 네. 또 이 정리형이라든지 감정형의 사람들도 특히 그러니까 FJ 같은 정리형이면서 감정형 사람들은 이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금방금방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모가 이런 아이를 봤을 적에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금방금방 행동을 안 해요. 굼떠요. 뭘 하나 하라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 또 이해받지 못하고 부모님도 계속 오해하게 만들어요.